구조물이 두 개가 있는데 1번이 각막이고 2번이 수정체인데 우리가 눈이 많이 나쁘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하게 각막을 깎아가지고 시력 교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근데 눈이 너무 많이 나쁘거나 아니면은 각막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각막을 손을 대지를 못할 경우에, 그렇다 그러면 방법은 뭔가를 렌즈 역할을 해주는 구조물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안쪽에 있는 수정체를 건드리거나,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 수정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를 조절을 해주는 능력 자체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렌즈 역할을 해주는 걸 넣어서 교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개발이 돼 나온 게 소위 이야기하는 후방 안내렌즈 삽입술이 되겠습니다. 이 렌즈의 재질 자체가 돼지 콜라겐을 이용한 합성 물질이기 때문에 신체 친화력이라든지 생체 친화력이 굉장히 높아서 이 렌즈를 장기간 넣어 놓더라 그래도 사실 눈에서 어떤 문제를 유발시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렌즈 삽입술을 해줬을 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그럼 렌즈를 결정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첫째, 도수. 렌즈 도수를 어떻게 결정을 해줄 것이냐. 정해져 있는 제대로 검사를 하고, 이렇게 렌즈 도수를 결정을 하는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그러면 렌즈의 크기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됩니다. 렌즈의 크기는 그러면 어떻게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서 대중소가 있어요. 렌즈는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가지고 대중소 세 가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눈이 그 크기에 따라 가지고 대중소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 가지고 수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크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크기와 백내장이라든 녹내장이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크기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백내장은 두 가지 때문에 생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렌즈를 이렇게 넣어줬을 때 뒤쪽에 있는 수정체랑 가령 마찰이 나거나 부딪히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외상성 백내장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이 수정체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활발한 대사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수정체가 숨을 쉬기 위해 가지고는 눈 안쪽에는 물이 차 있거든요. 물 순환이, 여기 있는 물이 이렇게 순환이 잘 되도록 그런 목적으로 렌즈의 크기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두 가지 부작용 중에서 더 무서운 부작용이 뭐냐 그러면 녹내장입니다. 녹내장이 생기는 이유는, 자, 이 렌즈가 크기가 지나치게 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렌즈가 앞에 구조물들을 미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렌즈가 크면 앞쪽에 있는 전체적인 구조물 자체가 이 렌즈의 모양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밀려버리는 상황들이 되고, 그래서 렌즈를 만약에 자기 눈보다 지나치게 크게 넣거나 이랬을 때는 녹내장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녹내장은 병이 진행이 되는 것 자체를 자기가 인지를 하지를 못해요. 제일 우리가 걱정을 하고 이제 겁을 내는, 두려워하는 부작용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녹내장이라는 부분들을 예방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렌즈 사이징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이제 어떻게, 그러면 자기 눈에 맞는 크기를 잘 정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들인데, 그냥 밖에서 우리가 외관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크기는 이 전체 눈의 크기 정도밖에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구조물의 크기를 확인을 하기 위해 가지고 초음파를 이용을 해 가지고 눈 안쪽의 크기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가 얼마인지, 또 아니면 이 안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들을 다양하게 동원을 해 가지고 환자분한테서 가장 맞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렌즈를 정해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렌즈는 이렇게 렌즈에 구멍이 나 있어요.
5개가. 그래서 홍채 성형술을 하지 않더라 그래도 이 렌즈에 나 있는 구멍을 통해 가지고 물이 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첫 번째. 자, 이제 렌즈를 넣어놨단 말이죠. 네, 이렇게. 자, 근데 구멍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운데 하나, 양쪽 옆에 하나, 끝에 하나씩. 자, 그럼 물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자, 분수처럼 이렇게 흘러가게 되겠죠. 안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자, 그래서 끊임없이 물이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의 순환이 구멍을 통해 가지고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정체가 숨을 쉰다든지 대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렌즈 삽입술에 비해 가지고 백내장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우리가 수술을 해놓고 나서 계량형 홀이 있는 아쿠아 ICL을 수술한 이후에 백내장이 생긴 환자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은 도수가 높은 환자들에서 가령 백내장이라든지 또 아니면 렌즈 사이즈를 잘 결정을 하면 녹내장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검사를 하고 수술을 자기 눈에 맞는 렌즈를 삽입을 했을 경우에 크게 문제가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렌즈 삽입술을 해줄 때 제일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인 부분들입니다.